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마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오늘 행복을 쓰다 라는 책입니다. 김정민 님이 쓰셨고요. 배정혜 님의 예쁜 캘리그래피가 들어있는 너무나 예쁜 책이에요. 제가 리치뷰 도서관에 갔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책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쉼을 얻는 듯한 그런 여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빌려왔습니다. 너무나 예쁜 글씨들이 여기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을 주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행복을 쓰다 라는 책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좀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다운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노트에 글씨를 한번 써보면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 이 책을 쓰신 김정민 님에 대한 글이 나와 있어요. 심리학자도 아닌 40 중반의 워킹우먼이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엄습해 오면서 느꼈던 불안과 우울감, 그렇게 시달리던 그녀가 아들러의 책들을 만나면서 긍정, 그리고 행복, 그리고 희망을 맛보았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0여 권의 그 아들러의 책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좋았던 글들을 이렇게 노트에 써내려갔고, 그렇게 써내려갔던 것을 묶은 것이 바로 이 책이라는 소개였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예쁜 글씨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그런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글씨들을 그냥 적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차분히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요. 제 마음도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 사랑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인생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것이다 라고 정해진 바도 없다.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기 때문이다. 운명을 창조할 자유. 인간은 성장 배경, 과거 경험, 유전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운명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할 힘을 가진 존재다. 이 창조적 힘이 당신을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행복과 불행 중 무엇을 그릴 것인가? 과거에 일어난 일은 당신이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 또한 당신이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 당신 자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슬프고 짜증나는 일도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다가온다. 어차피 닥친 상황이고 헤쳐나가야 할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화가와 같다. 행복이란 이름의 그림을 그릴 것인지 불행의 그림을 그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다. 그 경험을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일. 주차장에 세워둔 당신 차를
불법 주차한 차량이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독서할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며 마음 편히 휴식 시간을 갖게 될 수 있다. 또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거리며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 선택에 따라 당신은 시간을 벌 수도 낭비할 수도 있다. 내가 성공한 이유. 나는 선천적으로 허약했다. 구루병을 앓았고 폐렴에 걸렸다. 볼품없는 키와 외모에 시력도 나빠서 신체적 열등감이 무척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에게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자극을 받아 더 분발했기 때문이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있다. 당신도 나처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괴로운가?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천재나 영웅들도 열등감을 느낀다. 오히려 당신이 느끼는 열등감은 당신을 더 나은 상태로 향상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바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열등감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보다 나은 나, 지금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누구나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현재의 삶은 내가 꿈꾸는 미래의 삶에 비해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이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열등감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더 큰 목표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 열등감이 아니라 이상적인 내 모습과 비교해서 생기는 열등감은 건전한 열등감이다. 건전한 열등감 앞에서는 낙담하고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 열등감이 문화를 발달시킨다. 열등감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과학과 문화예술은 인류가 스스로의 무지를 느낄 때 그리고 차원 높은 미래에 대한 욕구가 생길 때 더욱 발전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 모두는 자연이란 거대한 존재 앞에 열등한 존재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결점을 극복한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던 이들이 많다. 베토벤이나 고흐, 루즈벨트 등이 그렇다. 다른 사람보다 유전자가 열등하다는 것은 분명 결합 요소이다. 그러나 그것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열악한 조건을 발판 삼아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면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 인생의 목표는 등대와 같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목표에 대한 지향점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인생의 목표는 밤바다의 등대와 같고 낯선 길에 들어선 탐험가의 나침판과 같다.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이란 이름의 길을 걸을 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고 인생이란 확폭의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이 되어줄 것이다. 목표 없는 행동은 없다. 인간은 목적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배가 고프거나 어딘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모든 행동에도 알게 모르게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의 행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난 표현 양식인 것이다.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 감정, 기분, 꿈 등 정서적 활동에도 고유한 목적이 담겨 있다.
화를 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화는 단순한 감정 배출이 아니다. 화는 내가 옳다는 생각과 상대를 내가 바라는 대로 이끌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언제나 옳은 사람은 없다. 또한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 옳음은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면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화를 내므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 시간 부자와 시간 거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할당되었다. 부자의 하루도 24시간이고 거지의 하루도 마찬가지다. 학자의 하루도 24시간이고 학생의 하루도 그러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48시간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12시간으로 산다. 이 중 누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할까? 지금 여기에 주목해서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 하루를 48시간처럼 사는 사람이 그러할 것이다. 당신, 시간 부자가 되겠는가? 시간 거지가 되겠는가? 인생은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다.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실수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은 또 다른 실수들을 할 것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실수들은 당신을 익사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여러 번 반복되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 수영을 잘하게 될 것이다. 인생은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방법은 그것 외에 없기 때문이다. 도전이 만드는 진짜 삶. 삶은 끝없는 도전과 역경 속에서 완성된다. 역경에 맞서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삶의 본질이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역경에 응하면서 도전하는 진짜 삶을 살 것인지, 회피와 외면 속에서 가짜 삶을 살 것인지. 너무 많은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이 아니다. 그저 그 일이 일어났을 뿐. 인생에는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갖춘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똑같이 대한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저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기쁘다고 지나치게 들뜨지도 힘들다고 땅이 꺼질 듯 낙담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행복을 쓰다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읽어드린 이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 혹시 받아 적으실 수 있다면 한번 받아 적어 보시면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행복, 사랑, 희망,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열등감, 그리고 우리들의 경험, 그리고 우리들의 실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잘 모르겠는 이 열등감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그것이 남과 비교한 열등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면 훌륭한 열등감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갑자기 괜히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하고 무엇인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책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